2020년 2월 9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5시 40분입니다. 조갑재 기자의 책인데요. 박정희 전기입니다. 전 13권짜리 중에서 11권에 나오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소단락 제목은 데모 학생 비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좌경화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경제인식, 국가인식이 여기에도 녹아있기 때문에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데모 학생 비판. 1974년 1월 18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학생들의 시위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는 말을 했다. 31년이 지난 지금 읽어보아도 그가 제기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계된 문제의식은 아직도 살아있는 의미로 다가온다. 박 대통령은 먼저 당시 북한의 김일성이 이른바 평화협정과 연방제 통일방안이라는 것으로서 대남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 이렇게 비유했다. 그야말로 양두구육격이다. 양머리를 내놓고 뒷전으로는 개고기를 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평화 해놓고 뒷전으로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석유 위기가 한창인데도 올해 7에서 8%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장담했다. 실제로 이해 한국 경제는 8%의 성장을 기록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달러 식으로 수치화된 목표를 설정하곤 했다. 관념적이고 애매모호한 국정지표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수치화된 목표를 항상 초과 달성했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가장 중요한 점은 농민들 사이에서 정신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서 누가 뭘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우리가 한 것은 아주 낮게 평가합니다. 농촌 새마을운동 지도자 중에는 덴마크의 그룬트비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위 학생들이 매판자본이다, 예속경제다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확실히 알고 하는 소리인지 덩달아서 떠드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이 되고 커 나갈수록 한국 경제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의존도가 줄어가는 것입니다. 예속이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학생 시위의 동기를 아주 냉소적으로 보고 있었다. 딴 대학이 데모를 하기 때문에 학교의 체면을 위해서 데모를 하는 그런 대학도 있고, 데모를 했는데 이튿날 보니까 신문에 보도가 안 되었다,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하는 그런 데모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시위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제대로 타이르지 않는 기성세대에 대해서도 포문을 열었다. 학생들의 행동은 법을 무시해도 애국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아부하고 영합하는 것은 위선이요, 자기 기만이라고 나는 지적합니다. 학생들은 내일의 주인공이지 오늘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학생들을 앞장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박 대통령은 대학생들의 천박한 지식을 맹공한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극히 제한된 일부분을 알고 있는 것이며 자신은 아직 미완성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국토 분단, 민족 분열의 준전시하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민족적 고민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대학생들이 좀 알아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학생들이 외치는 그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생각해 보자고 했다. 우리의 자유를 뺏으려고 외부의 침략자가 왔을 때 데모만 해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까? 국력이 커져야 자유를 지켜냅니다. 요 단락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뺏으려고 외부의 침략자가 왔을 때 데모만 해가지고 막을 수 있습니까? 국력이 커져야 자유를 지켜냅니다. 그는 또 극장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불이야라고 소리쳐서 많은 사람들이 밟혀 죽도록 하는 그런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제 때 젊은 시절을 보냈던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서 비판하기도 했다. 우리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나라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말도 마음대로 못했고 우리 이름 석자도 마음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조국이란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조국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비뚤어지게 보지 말고 활달한 기운을 가지고 영광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하는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더욱 분발할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좀 재밌는 대목도 있습니다. 극장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불이야라고 소리쳐서 많은 사람들이 발표 죽도록 하는 그런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 이 대목은 굉장히 재밌는 게 올리버 웬델 홈스라고 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명판사입니다. 미국 판사인데요. 자유의 기준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꼭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홈즈 판사는 상대방의 주먹이 나의 코앞에서 멈춰야 된다. 그까지가 개인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한 명문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은 선거 연령을 낮춰가지고 또 미선이 효순이 사건, 그 다음에 광우병 때, 그 다음에 탄핵 촛불 난동 때 어린애들을 앞세워가지고 홍위병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뭐 일으켰죠. 그런 정교조 교사들 비롯한 좌익들과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가로서는 전혀 인기 없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철없다고 지적하는 이 용기, 아직 너희들은 멀었다라고 하는 용기. 지금 좌익 학자들은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너희들도 생각이 있잖아, 너희들도 촛불 들고 밖으로 튀어나가 데모를 해 라고 부추기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아주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군인 출신이라서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좌우 떠나서 솔직하고 용기 있게 따끔하게 지적할 땐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른, 그 다음에 인기를 잃더라도 솔직하게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을 고무시키는 그런 어른이 필요한 시대라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